안녕하세요. 성취평가제 적용을 위한 결과 분석 네 번째 차시 수행평가 반영 비율 100% 교과 분석 사례 진행을 맡은 서해고등학교 교사 이호림입니다. 이 시간 분석을 위해 안산 강서고등학교 정은식 선생님과 광덕고등학교 조현정 선생님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수행평가 반영 비율 100% 교과의 성취평가 분석 참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 이 시간 음악과 성취평가 결과 분석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웹앱을 통해 성취평가 결과를 분석해 볼 텐데요. 그 전에 선생님께서 분석하신 자료 개요에 대해 들어보고 싶습니다. 어떤 과목이고 대상 학생은 몇 명인가요? 네,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음악 연주 과목이고 세계 학급 총 69명의 성적을 분석했습니다. 네, 그러면 어떤 종류의 평가를 실시하셨나요? 네, 평가 영역은 총 4개로 수행평가 반영 비율 100%입니다. 논수령 평가인 국악 비평과 난타 연주, 기타 코드 이해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네, 정은식 선생님, 주로 어떤 경우에 수행평가 반영 비율을 100%로 하고 있나요? 네, 과목 특성상 수업 활동과 연계한 수행 평가만으로 평가가 필요한 경우, 즉 학생의 수행을 관찰하고 피드백을 제공해야 하는 활동이 해당되는데요. 주로 보통교과 공통과목의 과학탐구 실험, 보통교과 체육예술교과군의 일반 선택 과목 등이 수행평가의 학기 단위 반영 비율을 100%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조현정 선생님, 음악연주 교과 수행평가는 어떤 성취 기준을 반영하여 평가하셨나요? 네, 화면의 성취 기준을 보시면 하나의 평가 영역에 2개 또는 3개의 성취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의 성취 기준을 여러 영역에 활용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4가지 평가 영역에 포함된 성취 기준은 총 5개입니다. 성취 기준 12음연 01-01의 경우 발성, 주법이라는 단어를 보실 수 있는데요. 하나의 성취 기준은 다양한 활동으로 학습하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또 앞의 표를 보시면 각 평가 영역 아래에 성취 기준이 작성되어 있는데요. 교육과정 성취 기준과 평가 기준에서 평가 요소를 도출했고 화면의 표에서 영역별 평가 요소를 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고등학교의 평가에서는 논수령 평가 반영 비율은 학기 단위 성적의 35% 이상으로 해야 하지만 음악 연주 교과의 경우 보통 교과의 체육 예술 교과군에 해당되어 논수령 평가 반영 비율을 20% 이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분석적 채점 기준표인데요. 이따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평가 요소별 수행 수준을 나타내는 분석적 채점 기준표를 통해 웹앱에 쉽게 자료를 입력하고 유의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네, 선생님께서 실시한 평가를 전반적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먼저 나이스에서의 성적 분석은 어떻게 나타나던가요? 네, 웹앱 자료에 대해 말씀드리기 전에 나이스 자료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는 자료는 학기 말 점수 도수 분포표입니다. 2가지 자료를 보고 계신데요. 왼쪽은 급간을 20점으로 두고 점수를 분석했을 때, 오른쪽은 급간을 10점으로 두고 점수를 분석했을 때의 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통해 급간별 학생 및 성취도별 학생의 인원을 파악할 수 있지만 각 성취도 학생들이 어떤 영역에서 강점을 보이고 또 약점을 보이는지, 각 성취 기준을 어느 정도로 달성했는지는 파악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학생의 평가 결과를 통해 저의 평가 도구를 분석하고 어떻게 수업과 평가의 질을 높여갈지 살펴보면 좋을 텐데 그런 정보가 부족한 것이 아쉽습니다. 네, 그렇군요. 나이스에서는 점수대별 학생 수의 분포를 알 수 있군요. 그럼 웹앱을 사용할 필요가 있을까요? 네, 수행평가 100% 교과는 지필평가를 병행하는 교과에 비해서 나이스 성적 분석 내용이 제한적입니다. 가령 앞서 보여드린 자료로도 점수대별 인원 분포가 아닌 수강생 전체의 성취 기준별 달성 정도에 대한 정보는 얻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수행평가를 운영할 때 교사는 하나의 평가 영역을 평가 요소별로 나누어서 점수를 부여합니다만 최종 나이스에 입력할 때에는 평가 요소를 합산하여 평가 영역의 총점으로 입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나이스로는 평가 요소별 점수 분석에 대한
자료를 제공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은 이제 웹앱을 통해서 학생들의 성취 수준별 정답률 그리고 성취 수준별 성취율 가지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수행평가 100% 과목 특성에 따라 나이스에서 제약되는 부분이 있군요. 그렇다면 성취 수준별 정답률, 성취율을 확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나이스에서 분석하기 어려운 부분을 오늘 안내해드리는 웹앱 프로그램에서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웹앱 분석을 위한 자료를 한번 투입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웹앱 투입 자료에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요. 문항 설계자 입장에서 작성한 문항 정보 자료, 그리고 문항 응답자들의 응답 결과 자료인 정오표가 필요합니다. 예, 이효림 선생님, 웹앱에 이 두 가지 자료를 투입할 때 유의해야 할 점 간단히 한번 짚어주시죠. 네, 2차 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수행평가 100% 과목의 경우 두 가지를 신경 쓰셔야 합니다. 첫째, 점수를 입력할 때 문항을 서답형으로 입력해 주셔야 한다는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둘째, 지필평가 선다형을 평가하진 않았지만 가상의 선다형 문항 1개를 넣어 주셔야 합니다. 이는 점수 분석을 위해 필요한 장치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답 정오표에 점수를 기입하실 때는 각 영역별 점수가 구체적이면 좋습니다. 수행평가의 경우 선생님에 따라 분석적 채점표를 쓰시는 분도 있고 총체적 채점표를 쓰시는 경우도 있는데 분석적 채점표 점수를 활용하시면 구체적인 평가 결과 분석이 가능합니다. 요약하자면 첫째, 문항 정보 자료의 수행 평가를 서답형으로 입력한다. 그리고 두 번째, 문항 정보 자료의 선다형 허수 문항 한 문항을 임의로 넣는다. 그리고 셋째, 문항 정보 자료와 학생답 정오표에 평가 영역별 합산 점수보다는 각각의 세부 점수가 있을수록 좋다. 세 가지인 것 같은데요. 이 세부 점수가 무엇인가요? 우리가 보통 평가할 때 학생들의 총점을 나이스에 기입하잖아요. 그런데 웹앱에 총점을 기입하여 분석한다면 성취 기준별 성취 수준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역 총점보다는 평가 요소별 점수를 기입할 때 좀 더 의미 있는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수행평가에서 채점 기준표를 만들 때 분석적 채점을 통해 기입한다면 분석에 용이할 겁니다. 그러면 조현정 선생님, 웹앱 자료를 어떻게 투입하셨는지 그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먼저 자료 생성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 이호림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프로그램 사용을 위해 수행평가를 서답형이라는 용어로 바꾸어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아래에는 문1이라는 허수 문항을 포함시켰고요. 보시는 화면에 1-1, 1-2와 같은 표시는 평가 요소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논수령은 평가 요소가 4개, 난타 연주는 평가 요소가 6개입니다. 웹앱의 경우 분석적 채점 기준표를 사용할 때 더 유의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요. 저는 4개 영역을 모두 분석적 채점 기준표로 계획하여 평가 요소별 점수를 손쉽게 입력할 수 있었습니다. 각각의 평가 요소는 쉬움, 보통, 어려움의 난이도로 구성할 수 있는데 저는 화면과 같이 각 평가 요소별 난이도를 예상해 보았습니다. 성취 기준 번호를 보시면 하나의 성취 기준에 복수의 평가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분석의 용도에 따라 선생님들께서 방법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성취 기준에 따른 자료 분석을 한번 해볼까요? 네, 화면의 표는 학생들의 성취 기준 달성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3차 시에서도 이 방법을 사용했는데요. 평가에 포함된 성취 기준 개수, 즉 개요에서 4개의 평가 영역에 총 5개의 성취 기준이 사용되었다고 하셨으니 5개의 성취 기준으로 투입 자료를 만든 것이고요. 네, 맞습니다. 화면과 같이 성취 기준 달성 정도를 보기 위한 투입 자료를 만들 수 있지만 저는 성취 기준을 얼만큼 성취했느냐 뿐만 아니라 평가 도구와 저의 수업까지 분석하기 위해 학생들이 각 평가 요소에서 어느 정도의 성취를 보이는지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투입했습니다. 평가 영역별, 평가 요소별 자료를 논 1, 논 2와 같이 입력하여
평가 요소별로 구분하는 방식으로 투입 자료를 만들면 되기 때문에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학생 평가 문항 응답표는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분석적 채점표를 활용했기 때문에 점수 칸이 많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오늘 이 시간 사용할 자료는 학급과 학생 번호는 임의로 구분했고요. 평균 점수를 고려하여 약 150명 학생의 성적 중 69명의 성적을 무작위로 뽑아 만들었습니다. 네, 이제 분석적 채점표를 만드셔서 채점하셨으니 웹앱에서 유의미한 분석 결과가 나올 듯 합니다. 참, 음악 교과는 성취도 3단계잖아요. 근데 웹앱은 5단계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게요. 웹앱은 성취도 5단계 분석인데 3단계인 음악 연주 과목을 분석하기에 어려움이 있지 않으셨나요? 네, 제가 맡은 교과는 3단계로 성취도를 평정합니다. 하지만 웹앱의 경우 성취도 5단계로 자료를 보여주는데요. 화면에 A, B는 성취도 A, C, D는 성취도 B, E와 미수 I는 성취도 C로 쉽게 구분할 수 있어서 분석에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오히려 5단계로 분석된 자료는 동일한 성취도라도 각 성취도를 높은 수준과 낮은 수준으로 구분해주기 때문에 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성취도 A를 받았다 하더라도 성적이 80점에서 100점 사이에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을 텐데요. 5단계 분석은 높은 수준의 A와 낮은 수준의 A를 구분해주기 때문에 성취 수준별 정답률과 성취 수준별 성취율을 더 세부적으로 분석할 수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오히려 현 상태에서도 분석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니 참 다행입니다. 그렇다면 정원식 선생님, 자료 분석을 한번 도와주시겠어요? 네, 첫 화면을 한번 보시면 전체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웹앱에 자료를 투입하면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위에 보시면 전체 학생 수 69명이 있고요. 가로축을 보시면 해당 평가의 점수 분포를 의미하고요. 세로축은 학생 수를 의미합니다. 지금 지필평가와 수행평가로 구분되어 있는데 이 지필평가 한 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웹앱 기술로는 이 수행평가를 우리가 분석하지 않고 지필평가 단위로 분석하기 때문에 사실은 수행평가이지만 분석 결과에는 지필평가로 구분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범례를 보시면 색깔이 진할수록 성취 수준이 높음을 알 수 있고요. 현재 이 성취 수준별 분포를 한번 전체적으로 보시면 막대 그래프가 A와 B에 이제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봤던 그래프를 표로 나타낸 것이 보시는 화면입니다. 성취도 3단계로 볼 때 69명 중 3명을 뺀 모든 학생이 성취도 B 이상이고요. C 학생의 3명 중에서도 2명은 B수, 1명은 C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조현정 선생님, A 성취도의 비율이 특히 높게 나타난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시나요? 네, A 성취도의 비율이 높은 건 수업 및 평가 운영 방식과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수업은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는 학습과 평가를 위하여 수업 전반에서 피드백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편입니다. 특히 연주평가의 경우 평가를 2회에 걸쳐서 진행하는데요. 동일한 평가 기준으로 2회에 걸쳐 평가를 실시하되 1차 시험에서는 즉각적 피드백을 제공함으로써 성찰의 기회를 부여하고요. 2차 평가를 실시하여 학생의 피드백 활용 및 성장 정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학생들이 스스로 해보고 피드백을 받는 경험이 있었군요. 그 과정에서 스스로 성찰하는 경험을 제시하였어요. 그럼 이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이어서 분석을 해보면 학기 말 전체 원점수 평균은 86.7점, 표준 편차는 13.2점입니다. 성취도 3단계 기준 성취도별 분포 비율을 분석해보면 81.2%의 학생 56명이 성취도 A, 14.5%의 학생 10명이 성취도 B, 4.3%의 학생 3명만이 성취도 C입니다. 그럼 A반, B반, C반 3개 학급의 학급별 분포 비율을 살펴보겠습니다. 3단계 성취도별 분포 비율을 분석해보면 성취도 A는 A반 17명, B반 21명, C반 18명, 성취도 B는 A반 4명, B반 1명, C반 5명, 성취도 C는 A반 2명, B반 0명, C반 1명인데요.
특히 미이수 학생 임용은 모두 A반입니다. B반이 전체적으로 우수하지만 평균 점수와 표준 편차 기준으로 의미 있는 차이는 아니고요. A반에 미이수 학생이 2명 있어서 평균이 낮고 표준 편차가 큰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학년, 학급 단위의 전반적 성취 결과를 살펴본 것 같은데요. 그럼 평가 도구에 대한 분석을 시작해 볼까요? 네, 결과 분석에서 평가 도구 자체 분석에 대해서는 웹앱에서 문항 분석 탭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문항 분석에는 신뢰도 분석과 변별도 분석이 있는데요. 이 평가 도구의 신뢰도는 0.898입니다. 신뢰도가 높은 편이라고 확인할 수가 있고요. 변별도도 모두 0.4 이상입니다. 변별도가 높다라고 통계에서 말합니다. 네, 성취 수준별 정답률에서 미이수 학생들의 정답률이 대부분 0%가 아니네요. 네, 이 부분은 수행평가에 기본 점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최소값이 2점인 문항의 경우 미이수인 2명의 학생이 해당 평가 요소의 최고점인 8점에 25% 점수인 2점을 받은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성취 수준별 정답률을 보니 C 수준 학생이 B 수준보다 높거나 E 수준 학생이 D 수준보다 높은 정답률을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분석하셨나요? 네, 이 부분은 학기 말 성취도와 평가 영역별 성취 수준과의 관계를 좀 더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는데요. 음악교과의 경우 A를 받은 학생이 모든 평가 영역에서 뛰어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논수련과 같은 지식, 이해 중심의 교육 활동에서 흥미를 보이지만 연주 활동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학생도 있고요. 또 연주는 뛰어난데 논수령에는 약한 학생들이 있죠. 지금 보시는 화면은 성취 수준별 성취율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인데요. 음악 교과에서는 성취 기준을 골고루 성취한 학생이 있는 반면 일부 영역만 성취를 한 학생도 있는데 이 경우가 평균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C 성취 수준의 그룹 중 논수령 평가 점수가 높은 학생은 B 성취 수준의 학생들보다 논수령 평가에서의 정답률이 더 높게 나올 수 있고요. C 성취 수준의 그룹 중 연주 평가 점수가 높은 학생은 B 성취 수준의 학생들보다 연주 평가에서 정답률이 더 높게 나올 수 있다고 분석이 됩니다. 그렇죠. 학생들이 모든 영역에서 같은 성취를 내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요. 정은지 선생님, 다른 차원에서 문항 분석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이제는 평가 도구를 제작하신 선생님의 예상 정답률, 즉 수행평가에서 수행 과제의 예상 성취율과 실제 성취율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보시는 화면처럼 전반적으로 학생들의 실제 정답률이 높습니다. 최소값이 68.7%, 최대값이 98.5%입니다. 그리고 예상 정답률과 실제 정답률의 차이를 보면 선생님께서는 어려움이라고 예상한 평가 요소가 논술 1-3, 난타 1-3, 난타 1-4, 기연 1-2, 기연 1-5로 5개였는데요. 실제 학생들의 정답률은 보통 수준에 해당하는 것이 2개, 쉬움 수준에 해당하는 것이 3개가 나왔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선생님께서는 수행평가를 개발하시면서 학생들의 실력을 다소 과소평가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학생들이 예상보다 잘했네요. 조현정 선생님, 혹시 왜 이런 결과가 나왔다 생각하세요? 기타 수행평가 결과를 살펴보자면 이 학생들은 1학년 때 우쿨렐레와 기타를 배웠는데요. 그때 학습한 내용을 고려하여 이번 수업에서는 예전에 배우지 않은 코드가 나오는 어려운 음악으로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기타 연주 원리를 터득하여 처음에 어렵다고 하던 곡도 조금만 연습하면 빠르게 습득할 수 있는 능력이 길러졌더라고요. 피드백 과정에서 학생의 이러한 학습 속도를 파악하여 시험 때 난이도 조절을 했는데 어려운 곡을 제공하는 대신 수행평가 범위를 좀 줄였던 것이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것 같습니다. 아, 평가 범위가 영향을 끼쳤을 수 있겠네요. 그런 경우가 있죠. 학생들이 어려워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문항을 제작했지만 쉬워하는 경우나 쉬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려워하는 경우, 평가하는 것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성취 수준별 성취 기준 성취율 분석을 부탁드립니다. 네, 성취 수준을 한번 보면 전반적으로
학생들의 성취 기준의 달성 정도가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조금 세부적으로 살펴보면요. 성취율, 특정 성취율이 왜 낮을까 궁금한데요. 이 파란색 박스의 기3, 논4, 코1의 경우 성취도 3단계로 볼 때 BC 학생들은 성취율 50% 이상을 달성하고 있는데요. 빨간색 박스의 기2, 논2, 논3의 경우에는 성취도 A 학생들만 50%의 성취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성취도 B와 성취도 C 학생들이 해당 성취 기준의 학습 성취율이 왜 낮은지 이유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성취도 B, C 학생들이 성취율 50% 이상을 달성한 평가 요소와 A 학생만이 50% 이상의 성취율을 달성한 평가 요소는 학생의 성취 수준을 변별하기 위한 요소였습니다. 특히 A 수준만이 50% 이상의 성취율을 달성한 평가 요소는 배운 내용을 적용, 종합, 평가하는 고차원적인 사고를 요구하는 문항이었는데요. 이렇게 분석 결과를 접하고 보니 음악과 평가에서도 학생의 수준을 변별할 수 있는 문항이 중요하고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준다는 생각과 함께 학생들의 수준을 변별하는 문항도 필요하지만 학생들이 고차원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학생들을 이끌어가기 위한 학습 방법과 피드백은 무엇이 있을까에 대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네, 평가 결과 분석을 해보면 평가 도구뿐만 아니라 수업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게 되죠. 그렇게 평가를 통해 학생도 교사도 성장해 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수업에 대해 고민하다 보니 좀 더 세부적인 분석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든 수행평가 영역을 종합하여 결과를 분석할 때 음악 활동의 전체적인 성취 기준 달성 정도를 확인할 수 있지만 음악 교과의 경우 연주 위주의 수업, 지식 위주의 수업, 그리고 다양한 악기와 다양한 연주 방법으로 활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떤 영역은 높은 점수를, 어떤 영역은 낮은 점수를 받은 학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실기와 이론을 병행하는 교과들의 고민이자 과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이론과 실기를 모두 잘하면 좋은데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실기가 포함된 과목의 경우 영역별 분석이 유의미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실제 분석을 해본 결과 제 수업의 과정과 평가를 돌아볼 수 있는 유용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네,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전체를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역별로 분석하는 것도 큰 의미를 가지니까요. 평가 도구 분석에 이어 수업 분석까지 영역별로 분석을 하셨다니 더욱 유의미한 결과를 얻으셨을 것 같습니다. 나이스의 개인별 성취기준 분석표 탭에서도 성취기준 달성도를 파악할 수 있지만 이 또한 평가 영역별로 성취기준 도달 여부를 보여주지는 못합니다. 이 때문에 영역별 분석을 하는 것이 결과 분석에 도움이 클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조현정 선생님, 학생들의 사고력 함양을 위한 논수령 평가가 강조되고 있는 시점인데요. 이번 기회에 논수령 평가만 추가로 분석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물론이죠. 이번 논수령 평가는 프로젝트 수업과 연계하여 야심차게 준비를 했었습니다. 평가 후 저 또한 그 결과가 궁금해서 논수령 평가만 따로 분석을 시도해 보았습니다. 보시는 자료는 웹앱 분석을 위해 투입한 자료입니다. 최초 보여드린 자료에서 논수령 평가를 제외한 다른 영역은 모두 삭제한 후 활용하시면 되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웹앱에 자료를 투입한 후 논수령 평가 만점이 30점이었기 때문에 총점은 30점, 반영 비율은 100%로 입력했고요. 그 결과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정원식 선생님, 논수령 평가 분석을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학년 분석 결과를 보시면 종합 분석 자료와 달리 시성취도 학생은 총 10명입니다. 그 중에 미수가 3명입니다. 학급별 자료를 한번 보시면 앞서 분석한 종합 자료에는 A반에 미수 2명이 있었던 것에 비해서 논술형 평가에서는 A반에 미수가 1명, C반에 미수 2명이 포함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뢰도는 0.821로 높은 편이고요. 변별도는 최고 0.907, 최저 0.599로 0.4점을 넘어선 높은 변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상 난이도를 통해 평가 도구를 분석해 볼 수 있는데요. 논술 1-4의 경우 예상 난이도를 선생님께서는 쉬움이라고
하셨는데 예상한 대로 성취 수준별 정답률이 높게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분석 결과를 들어보았는데요. 조현영 선생님, 평가 도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평가 도구에 대해 성찰해보기 위해 성취 기준별 성취율을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화면의 성취율을 살펴보면 평가 도구가 각 성취도를 잘 구분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아래에 있는 논4의 경우 난이도가 쉬움이었는데요. 저의 예상과 같이 모든 성취 수준에서 높은 성취율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저는 자료를 분석하며 논 2의 결과에 놀랐는데요. 난이도를 보통 수준으로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으로 예상했던 논 3보다 낮은 성취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저의 수업 과정을 돌아보겠습니다. 보여드린 논수령 평가의 경우 교수 학습 활동에서 탐구형 프로젝트를 진행했어요. 활동 중 개인 피드백이 제공되었지만 모든 피드백의 비율이 좀 더 높았는데요. 논 2 평가 요소의 경우 형성평가를 통해 학생 개개인의 이해 정도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피드백을 제공했다면 학생들의 성취를 높일 수 있었을 것이고 또 성취 수준 변별이 용이한 평가 도구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평가 영역을 이제 종합한 자료와 논술형 평가 영역만을 분석하다 보니 연주 활동을 하고 논술형 평가로 이어지는 그런 형태의 평가를 진행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연주 활동 이후에 고차원적 사고를 평가할 수 있는 논수령 평가를 한 호흡으로 쭉 이어가는 식의 평가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다양한 연주 활동에 이어 삶과 연계한 학습, 교과 간 연계와 통합을 통한 깊이 있는 학습을 진행하고 이 내용으로 논수령 평가를 진행해 볼 수 있겠네요. 지식의 이해와 적용, 확장을 통한 고차원적 사고력을 증진할 수 있는 논수령 평가를 도전해 봐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수행평가 반영 비율 100% 교과의 성취평가 결과를 분석해 봤습니다. 지필평가 결과는 많이들 분석하시는데 수행평가는 잘 분석하지 않죠. 수행평가도 성취 기준에서 평가 요소를 추출해 평가 도구를 제작해야 하는 만큼 결과 분석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 수행평가 100% 과목뿐만 아니라 많은 과목에서 수행평가 분석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 선생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